자, 2025학년도 수능 20번 문제와 2024학년도 수능 미적분 28번 문제를 같이 엮어서 무엇이 본질적으로 같은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봅시다. 자, 이 문제 풀 때 문제에 주어진 것들 따라가면 당연히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고, 그 다음에 y는 x의 그래프도 그리게 되겠지? 그러면 하나는 증가고 하나는 감소니까 교점은 유일하게 존재하니까 k는 유일하게 잘 정의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k의 값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k가 아니다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하나는 2,5가 되고 얘는 2,2가 될 거고,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얘는 3,1 될 거고 얘는 3,3 될 거니까 사실 사이값 정리에 의하면 k의 범위는 2에서 3 사이라는 정도는 쉽게 알 수 있겠다. 그지? 뭐 여기까지는 아마 뭐 우리 수업에서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그 뒤에는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있는 정보들 당연히 읽어야겠지? 그러면 얘는 k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fx에 대한 정보를 일부를 줬네. 여기는 이렇게 따라간다는 걸 줬잖아, fx가. 그럼 어디에 대해서는 모르냐면 x가 k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지? 그리고 뭘 줬어? 이 정보를 줬네. 그리고 구하는 건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냐? k세제곱 곱하기 5의 3k의 제곱분의 1은 누가 봐도 1보다 작잖아. k의 범위를 고려를 하면. 그지? 그럼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건 뭐냐면 k보다 x가 클 때 fx가 아니라 k보다 작을 때 fx를 알아내야 될 것 같아.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등호가 나오면 항상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를 보라고 했지,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 맞아. 물론 어디에 대해서? k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항등식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얘는 fx에 대한 방정식인 것도 맞아. 정확하게 말하면 fx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식으로 한번 정의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 x가 k보다 같거나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gx라고 쓴다면 얘는 어떤 면에서는 gx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는 게 되게 타당하다고 생각해. 그럼 사실 gx만 알아내면 이거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함수의 값들을 알아낼 거냐가 핵심이 되는 것 같아. 내가 아는 건 뭐라고? k보다 큰 부분만 알아내야 되는 건 뭐야? k와 같거나 보다 작은 부분을 알아내야 되는 거야. 그럼 아직까지 제대로 쓰지 않은 정보가 어디에 있어 하면 당연히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제한된 정보가 주어졌잖아. 이 식조차도 x가 k보다 클 때만 되지. 그러면 k보다 작은 건 어디에 있어 하면 k보다 큰 범위에서 k보다 작은 건 어디에 있어? fx가 있네. 지금 이 범위를 봐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조금 fm으로 써주면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치역이 저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fx를 t로 치환하면 t의 범위는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f의 t, 이게 3x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야? x를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지? t는 fx고 x가 k보다 큰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면 얘를 등호 나왔으니까 뭘로 볼 거냐 하면 x를 t에 대한 식으로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 로그 5를 취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x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fx를 최종적으로 알아낸 걸 써준다면 이 녀석은 5분의 1의 x 3제곱이다. 여기에서. 그리고 x가 k인 부분은 알아내지 못했지만 k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9-3 5의 t라는 걸 알아냈다. 그러면 이제 끝났네. 뭐 하면 돼? 계산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어디 자리에다가 아까 전에 요 녀석은 1보다 작았지?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된 거였으니까 이 범위에 들어갈 거잖아. 그러면 저기다 넣고 계산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f의 k 세제곱의 5의 3k분의 1은 9-3의 로그 5의 k세제곱 5의 3k 플러스로 고치면 끝나겠지? 그러면 k의 값 모르는데 어떻게 계산할 거야 하면 사실 이 교점이라는 걸 식으로 써보면 k는 5분의 1의 k-3제곱인 거잖아. 쟤를 가지고 고치면 끝나겠지? 그러면 미시나 지수 이런 거 통일해 주는 게 좋으니까 여기 k의 세제곱을 써보면 5분의 1의 3k-9 될 거고 밑을 5로 통일한다면 9-3k가 될 거니까 얘를 계산해주면 로그에 5의 9-3k 곱하기 5의 3k니까 이거 지워질 거고 9만 딸려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해서 36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다.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수학 전반에 걸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 뭐냐면 모르는 거 아는 걸로 바꾸거나 반대로 아는 걸 이용해서 모르는 걸 구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맨날 이런 것만 해. 예를 들면 2차 방정식을 처음 배워. 그럼 2차는 몰라. 그럼 내가 아는 건 뭐야 했을 때 1차를 아니까 2차를 1차로 바꿔서 풀잖아. 3, 4차는 1, 2차로 바꿔서 풀지. 그럼 여기까지 배우면 차수가 높아도 문자가 하나면 풀 수 있게 된다는 걸 알잖아? 그 다음에 뭐 배워? 문자수를 늘려서 연립하는 걸 배우지. 그럼 나 문자가 하나면 차수가 높아도 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은 죄다 문자수 줄이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문자수 줄이거나 차수 낮추는 게 결국은 뭐 하는 거야? 모르는 걸 아는 걸로 바꾸는 거고 아는 걸 이용해서 모르는 걸 푸는 관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야. 수학에서는 항상 그런 것들을 하거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였냐면 등호가 나오면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를 항상 생각하라고 하는데 얘는 fx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는 관점이 되게 자연스럽지. 왜 그러면 fx를 완전히 알아내면 이거 계산하는 게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내가 fx에 대해서 아는 게 뭐야 하면 이 범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fx를 뭘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냐면 이 범위 내에서 fx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진다고. 그럼 여기서 f 안에 k보다 작은 게 들어간 게 어디 있냐를 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여기는 절대로 아니잖아. 남은 게 뭐밖에 없어 하면 이거밖에 없잖아. 얘는 이 범위 내에서 k보다 작은지를 물어봐주면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얘 k보다 작다는 거 바로 나오지. 그러면 이걸 치환해버리고 x를 t에 대해서 나타내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얘 끝이라고. 다 이해되니? 내가 뭐 생소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업 시간에 항상 하던 걸 가지고 평가원에 있는 킬러 준킬러를 풀고 있는 거라고.
항상 그렇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러니까 항상 기본에 충실하라고 하는 거겠지? 자, 그럼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요즘 미적분 28번이 가장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얘도 실제 시험장에서의 체감 난도가 꽤 높았던 문제인데 이거 당연히 기하도도 풀 수 있고 대수도도 풀 수 있는데 이번에는 대수도만 풀게. 이거 기하적인 의미를 해석을 잘 할 수 있으면 이 문제 푸는 거 기하도 푸는 것도 괜찮아.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앞에 문제랑 연관지어서 볼 거기 때문에 대수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볼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fx에 대해서 뭘 아냐 하면 fx는 항상 0 이상이라는 거 알아. 근데 이거 막 엄청나게 강력한 정보라고 보기는 힘들지? 뭐 알아? 0보다 작을 때 fx는 완전히 알아. 맞지? 그 구하는 거 봤더니 뭐야? 0보다 작은 부분이 아니라 0 이상인 부분에서의 fx를 알아내야 되는 문제라는 게 보여. 어때? 이 문제랑 비교해보면 k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아. 근데 얘는 봤더니 k보다 작아. 그럼 뭘 알아내야 돼? x가 k보다 작은 범위일 때 fx를 알아내야 된다는 게 똑같아. 그러면 주어진 게 사실 이거밖에 없었잖아. 그럼 f 안에 k보다 작은 게 들어갔으면 얘가 k보다 작은 게 들어갔으니까 끝났지. 얘도 똑같은지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뭐 나오냐 하면 뭐 이 정의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 것들을 읽어봐. 그러면 얘 실근이기 때문에 그거를 식으로 써주면 f의 gt는 t고 f의 ht도 t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얘는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를 해주면 양수 t에 대한 항등식이 맞고 그 다음에 뭐야 하면 fgh에 대한 방정식도 맞아. 왜? fgh에 아무거나 집어넣는다고 식이 성립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얘는 이 관점에서 보면 연립방정식 아니야? 문자 여러 개고 식도 여러 개잖아. 그럼 미지수가 몇 개 하면 fgh 3개인데 식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3개 있네. 물론 k도 미지수기 때문에 식 하나 더 필요한데 어디에 있어 하면 여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저 방정식을 풀어서 이거 알아내면 끝나는 문제라는 얘기 아니야? 내 생각엔 그렇거든.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는 부분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 범위 내에서 나 여러 개 동시에 보는 거 질색하는 사람인 거 알지? 그러면 따로따로 보면 어때? 마이너스 4x는 양수이면서 감소하는 함수고 2의 4x제곱도 어때? 양수이면서 감소하는 함수니까 2개 곱하면 감소하는 함수잖아? 혹시 몰라서 제 그래프를 그려주면 0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정도는 알 것 같아. 이거는 그냥 그린 거야.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정보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구할 건지를 생각을 해줄게. 그럼 내가 원하는 거 뭐야 하면 임의의 양수 t 이렇게 딱 그리면 봐봐. 하나는 음수 나왔지? 그럼 당연히 하나는 0 이상인 거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알아낸 게 뭐냐면 이 녀석은 음수고 이 녀석은 당연히 뭐가 될 거냐 하면 아마 k보다 크다가 될 거야. ht는 당연히 0 이상이기도 할 거니까 얘는 당연히 이렇게 저 말은 좀 조심합시다. 얘는 그냥 0 이상이다라고 써줘. 별로 문제는 없겠지. 왜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당연히 교점이 나온다면 음수인 부분에서 더 나오진 않으니까 0 이상이라는 건 당연히 알고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아까랑 어때 보면 이 녀석이 뭐였어? k보다 작은 거였으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게 이거였다면 이 fx를 t로 치환한 다음에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핵심이었지. 그럼 여기서도 뭐 하면 될 것 같아? 당연히 얘를 x로 치환한 다음에
얘를 H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거나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잘 봐봐. 내가 아는 게 뭔지를 써볼게. F의 HT는 T고 F의 GT야. 근데 얘를 가지고 뭐 H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자라는 건 난 미친 소리인 것 같거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야를 봐주면 이거 음수니까 얘 알잖아. 그러면 얘가 음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나 연립해서 문자수를 줄이는 게 좋은데 이 식을 안 쓰면 못 풀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GT 나와 있으면 얘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나라면 얘를 어떻게 쓸 것 같아? 이 식을 이용하면 K-2GT라고 쓸 것 같은데? 그러면 끝났잖아. 이 녀석의 범위는 이 녀석의 범위랑 같으니까 뭐 당연히 0 이상일 거고, 그 다음에 GT가 음수라는 거 알았으니까 얘는 K 이상이라는 거 알게 됐지? K보다 이상이 아니라 K보다 크다는 거 알지? 그럼 얘 X로 치환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0 이상인 것도 당연한 거고. 그럼 어떻게 됐어? fx는 내가 이 식을 뭘로 나타내야 돼? gt가 아니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gt는 뭐야? 저것만 풀어주면 되는데 k-2gt는 x고 나는 gt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싶으니까 얘를 gt에 대한 방정식으로 봐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지 않나? 그럼 저거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끝나는 게임인 것 같은데. 실수한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계산 같은 거 솔직히 잘 틀리는 편이니까 나를 잘 감시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이 옆에 마이너스 붙어야 되지. 어디? fx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봐봐, 내가 지금 잘 틀린다고 했지? 아, 여기 마이너스. 좋아. 그러면 쟤를 x 마이너스 k로 써야겠네. 이런 디테일을 니네가 잘 봐. 나 계산 많이 틀릴 시간 된 거 알잖아. 그리고 x의 범위는 어떻게 써주면 돼? k보다 큰 범위라고 써주면 되겠지. 여기 생각해보면 뭐 당연히 k가 뭐 양수가 돼야 되지 않겠어? 왜 그러면 정의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면 K가 이렇게 잡히면 K보다 큰 부분에서 얘는 뭐야 하면 아까랑 똑같잖아. 얘도 증가함수고 얘도 증가함수니까 둘 다 증가함수일 거고, X 무한대로 날리면 양의 무한대 발산할 거니까 얘는 뭐 어떻게 되겠어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어떻게 되냐가 문제인 건데, 이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임의의 양수 t에 대해서 서술하는 식은 두 개래. 더 만나면 안 돼. 만나면 안 된다고. 얘네랑 더 이렇게 내려도 만나면 안 돼. 근데 fx는 0 이상이니까 샌드위치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이 부분의 값은 임의의 양수 t보다 작아야 돼. 근데 0은 0 이상이야. 이거 임의의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 fx가 될 수 있는 거 0밖에 없지 않겠어?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채워진다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나 사실 단원이 완전히 다르고 형식이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해. 주어진 등식이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를 따져야 되고, 그지? 둘 다 함수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관점이고, 얘는 0보다 작은 부분을 알려주고 나서 0 이상인 부분을 알아내라고 한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거 연립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인지를 생각해줘야 되지 않겠어? 내가 완전히 아는 거 얘를 이용해서 식을 써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됐지. 그럼 얘를 x로 치환해줘야 되는 거잖아. 얘를 x로 치환하면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지.
그러면 2gt 플러스 x가 k인 거야. gt를 어떻게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려 하면 이걸 gt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고 풀면 너무 당연하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게 이거랑 내가 보기에는 너무 똑같아. 이 범위 알려주고 k보다 작은 거 알아내라고 했잖아. 뭘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럼 k보다 작은 게 어디 있어 하면 여기 있잖아. 얘를 치환하고 얘를 f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사실상 끝나는 거랑 얘랑 뭐가 달라? 똑같잖아. 이 부분 알려주고 0 이상인 부분 알아내야 돼. 주어진 건 이거야. 그러면 f에 0보다 작은 거 들어가 있는 거, 0보다 같거나 큰 거 들어가 있는 거 어디 있어 하면 여기밖에 없잖아. 얘를 치환해. 그럼 내가 아는 건 이거니까 이 식 이용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를 x로 치환했어. 이게 x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gt를 x로 나타낼래? 이것만 물으면 이건 못 풀 수가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면 얘를 끝까지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래프를 가지고 보면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건 결국에 k부터 7까지 적분한 값과 같게 된다는 거 알겠지? 0부터 k까지 다 0이니까? 그러면 얘는 k부터 7까지 2의 x-k에 2의 x-k의 제곱으로 써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러면 적분 어떻게 할래 하면 치환 적분이 너무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 t라고 하면 이 부분은 dt가 될 거고 범위는 0부터 어떻게 되냐? 7-k까지 2의 t dt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의 7-k제곱 빼기 1 되니까 k는 몇이냐? 3 되겠다. 됐니? 그러면 저거 집어넣으면 끝나겠는데 f의 x는 2의 x-3에 2의 x-3의 제곱이잖아. k가 3보다 클 때. 그러면 f의 8은 몇이냐 하면 10에 2에 나 잘 틀리니까 잘 감시해. 이렇게 되겠지? 그럼 f의 9는 몇이냐? 12에 2에 36 이렇게 되나? 우리가 원하는 거 구하면 5분의 6에 2에 이렇게 되나? 야, 나 뭐 실수한 거 있으면 얘기해. 나 잘 틀려. 나 잘 감시해. 잠깐 어디 그렇구나. 저기 잘못 썼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거 잘 틀리니까 잘 봐. 그러면 7-k의 제곱이 4니까 k는 5구나. 에라이. 맞지? 왜 그러면 k가 9가 된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 9가 되면 그냥 0 되겠지. 적분한 값이. 그래서 그거는 걸러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잖아. 이거 귀찮은데. 2에 이거니까 F8 구하면 어떻게 되나? 6에 2에 나 지금 틀릴 시간 됐어. 잘 감시해. 근데 9 집어넣으면 8에 2에 16이니까 3분의 4에 2에 7제곱 되나? 이게 뭐 객관식이었으니까 이런 답이 있을 수 있지. 28번이면 29, 30이었으면 자연수였겠지만 아마 이거 될 거야. 뭐 계산 틀렸다면 니네가 알아서 잘해. 내가 알려줘야 되는 건 계산이 아니라 배운 것만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분석할 수 있냐, 논리적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냐, 본질이 뭐냐, 뭐가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거냐를 알려주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모르는 거 아는 거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모르는 거 아는 거 이용해서 구하는 거, 모르는 거 아는 걸로 나타내는 거.
등호 나오면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 생각하는 거. 등호가 나왔을 때 뭐 x나 t에 대한 방정식 항등식뿐만 아니라 전체 집합을 함수로 보고 함수에 대한 방정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생소한 형태로 자주 출제된다는 거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수능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연습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잘 정리해 놓으면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우리는 분명히 잘 풀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서 해설 마치는 걸로 할게.